자, 유닛 2로 넘어가시면 되고, 예전에 했었던 거랑 똑같은 원리, 사실상 뭐 주제 찾기 할 때랑 사실상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 방식으로 이거 풀면 되고, 자, 지문을 읽으면서 그 지문에서 필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명사, 대상이 있다. 그러면 걔가 소재라는 거 지난 시간 알려줬듯이 다 똑같은 얘기고, 일단 하나씩 다 보고요. 여기는 뭐 문법 변형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체크해 봅시다. 자, 일단 유닛 2고요. 요거 답부터 체크해 볼까? 자, 유닛 2의 자 답은 1번 답은 뭐니 이거? 일단 요지는 간단해. 요지는 그러니까 수능식의 요지는 그냥 우리말로 선택지가 되어 있죠. 선택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게 수능식의 요지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선택지 다 우리말이죠. 자, 요 첫 번째 지문, 그러니까 16페이지의 요 지문은 자 답이 뭐예요? 어렵진 않았잖아.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뭐야? 4번. 오케이. 그리고 자 상혁이도 이거 4번 했어? 그쵸? 이거 4번이죠? 자, 주제는 어디 있어? 첫 번째 줄, 그쵸? 첫 번째 문장이지? 그쵸?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바로 주제를 던져주고 시작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단순한 패턴이죠? 오케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어쨌든 구문 분석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주요한 표현은 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찾을 필요는 없었고 이제 구문 분석 같이 해보고 여기가 주제문 맞아. 그쵸?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냥 계속해서 쭉 일관된 흐름으로 그냥 주연 설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자, 우리는 are 자, 뭘 하냐면 we are always reluctant. 자, 밑에 주어져 있죠? 안 주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있으니까 이거 많이 나온 표현이야. be reluctant to 플러스 반드시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런 관용 표현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뭐뭐 하기를 꺼리는 미리 나와있죠. 자, 우리 인간들은 항상 꺼린데 뭐 하기를 꺼려? 뒤에 나오는 동사 하기를 꺼린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무조건 여기 동사 원형만 가능한 형태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 지금 나와있듯이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드는 것을 꺼린데 뭘 만들어? 자, 여기가 이제 목적어겠죠? long term changes. 아하, 그래서 느낌 딱 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변화를 만드는 것을 꺼려. 근데 어떤 변화냐면 이것도 많이 나오죠? long term. 자, 요거는 장기적인. 그럼 얘 반영은 뭘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얘 반영은 당연히 모르겠어. 야, 우리말로 장기적인의 반영은 뭐야? 단기적인이지? 그럼 얘는 term은 기간이잖아. term은 그대로 두고 뭐만 바꾸면 돼? long을 short로 바꾸면 되죠?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만들고 세울 때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어떤 모습? 항상 꺼리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쵸? 거기까지 주저 나왔고 여기가 접속사 절이죠? 왜? 이유를 설명하죠? 왜 그러냐면 because they can be uncomfortable. 단 1도 어려운 문장 없죠? 얘 하나 빼면은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어려운 단어가 단 1도 없죠? reluctant 하나 빼면은 자, 왜냐하면 they가 할 필요는 뭐예요? 자,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건 얘야? 자, 여기서 이 they가 가리키는 건 얘야? 아니면 얘야? 어떤 거? 인간들이야? 아니요, 인간들은 아니죠. 인간들이면 아까 we를 썼는데 굳이 얘를 they로 바꿀 필요 없겠죠? 그치?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쵸? 어떤 장기적인 변화들,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든지
뭐 다이어트는 너무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좀 오래된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성격 파탄자에 가까워. 그래서 맨날 조금만 건드려도 막 쌍욕 받고, 그쵸?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고쳐야지 사회생활을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도 받고 사람들이랑 만나면 맨날 워워워 하는 연습도 하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쉽게 안 되죠. 그쵸? 왜냐면 그게 뭐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 삶에 그냥 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다,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 나왔죠? They can be uncomfortable. 그래서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로 지금 잘 깔끔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단 일부 어려운 문장 아니죠.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 이 표현만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받침 근거죠. 자, 우리 인간들 다시 얘기했고, 자, we are. 자, 우리는 자 이거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첫 번째 문장이랑 비슷한 형태로 여기 이제 주격보 자리에 가겠죠. 참고로 이거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격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경향에 대한 설명. 자, 이어진 문장도 같은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 essentially는 뭐 본질적으로죠. 우리 인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여기 보면 creatures of habit. 자, 누가 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주격보죠. 그치? 그리고 여기 오프란 전치사가 있으니까 A, O, B의 형태로 지금 보호를 주격보호를 만들었죠. 그래서 A도 명사, 그 다음에 B도 명사.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누가 봐도 habit이죠. 그래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왜 이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왜 그렇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 여기서 크리처는 생명체지. 어떤 생명체? 요 habit의 생명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우리는 습관의 노예,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익숙해진 것만 좋아하고 쫓는다. 이건 인간의 본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건 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기 그래서 그냥 다 부연 설명이야. 자,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we do things 목적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삼형식. 자, 우리가 한데 어떤 것들을 한데 어떤 방식으로 a certain way. 자, 여기서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사라졌어. 여기는 사실 그래서 묶어야 돼요. 그래서 부사 수식이고 ADM의 형태로 보는 게 맞고, 왜냐? 여기 지금 in이라는 전치사가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지금 생략됐고 실제로 이렇게 생략돼서 많이 나와. in a way 진짜 많이 나오죠? 뭐뭐 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때 in a way는 뭐뭐 하는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똑같이 하진 않지. 그쵸? 그런 거.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자기만의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리키는 거야? 어떤 거? 야, 앞선 문장이랑 이어져 안 이어져? 자, 잘 생각해봐. 앞선 문장이랑 흔히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갑자기 생뚱맞게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각자 고유의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습관이라고 봐도 되죠. 같은 얘기죠 결국. 그래서 습관의 노예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겠죠? And our habits 같은 얘기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의 그 습관들은 become integrated. 자, become은 보통 이 형식의 이 형식에서 많이 나오는 이건 이 형식의 상태 변화 동사죠. 그래서 이제 become 같은 아이가 나오면 얘는 그냥 뒤에가 무조건 주격 보호가 나온다. 보통 그렇게 많이 보면 돼. become은 뭐뭐가 주어가 뭐뭐가 되다니까. 주어의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어? Our habits become integrated.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integrate 하면 동사 원형으로 쓰이면 통합하다지. 여기서 누가 봐도 PP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격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 구문분석 숙제 해왔으면 이렇게 쓰면 됐다. 자, 누가 봐도 주격보죠. 자, 어떻게 되냐면 통합된대. 어디로 통합된대?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통합된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습관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같이 합쳐진다. 그런 얘기 나왔죠. 자, 여기까지 뭐 평이한 얘기 나왔고요. 자, 이어진 흐름 볼게. 달라진 흐름이 없어. 이미 아까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라고 다 얘기했고, 자, 이미 단서를 다 찾은 다음에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장 성분 분석 위주로 해볼게요.
자,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is. 오케이, 일단 내신형의 문제가 나왔죠? 일단 if는 여기서 누가 봐도 접속사인데 여기 이 if는 자, if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f는 굳이 따지자면 어떤 if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if가 나오면 딱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돼.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가정법의 if인지. 자, 여러분들 가정법 알지? 가정법 배워봤죠? 자, 가정법의 if인지 아니면은 뭐 부르는 명칭은 뭐 여러 개 있죠. 부사절 또는 뭐 조건절의 if인지 그냥 조건이라고 할게. 한 가지가 더 있죠. 아니면은 whether if절의 if인지, whether if절의 if인지 그거 따지면 되죠. 얘는 뭐니? 넘버를 얘기하면 뭐예요? 1, 2, 3번 중에 얘는 뭐니?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 자, 얘 가정법이 아니야. 가정법 아니야. 가정법은 현재 시제 못 쓰죠. 가정법은 무조건 가정법은 과거 시제부터 가능해.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무조건 현재 시제를 못 써. 얘는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가정법은 내가 실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그게 가정법이죠.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잖아.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해석할 때 if 조건절은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법이랑 해석은 비슷해. 그렇지만 시제가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을 가정할 때 써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가정을 하는데 가정법은 불가능하고 반대되는 일이고 이쪽은 충분히 그럴듯한 일, 일어날 수 있는 일. 오 가정할 때 쓰이죠. 부사절은 왜 부사절이죠? 자, 이쪽에 콤마 뒤에 여기 지금 주어가 생략된 명령은 나오지만 어쨌든 여기 주어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 누가 봐도 주절이죠. 그래서 주절이랑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이 아이가 지금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절, 부사절이죠. 그럼 whether if는 해석 어떻게 해요? whether if 절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얘는 하나 줄게. 자, I don't know. 진우야 이거 해석해봐. I don't know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tonight. tonight은 말로만 했어요. 해석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해석할 때 어떻게 돼?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그런 느낌의 해석되죠. 그쵸. 그러면 해석도 일단 차이가 있고 whether if 절은 이게 뭐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whether if 절은 그냥 문장 성분으로 구분하면 되고 얘는 문장 성분에서 이 if 절이 하는 역할 잘 보면 지금 문장 내에 어느 자리에 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통째로 그치 목적어 자리에 와 있죠? 그래서 명사절. 그래서 whether if 절이 나오면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고 차이는 해석 말고도 명사 자리에 배치가 돼서 명사절이라고 불린다는 거. 얘는 부사절 알겠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봤어. 그래서 부사절의 접속사 그래서 가정법 아니에요. 자, 당신이 그래서 뭐 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뭐를 그 어떤 질문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뭐에 관련된 질문 this. 그래서 여기는 ADM이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this가 가리키는 대상 찾아야 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this는 무조건 어디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어? 당연히 무조건 앞을 봐야지. 뒤를 볼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얘가 하는 역할은 인칭 또는 지칭 대명사니까 앞에 거를 지칭할 수 있죠. 이미 한 번 앞에서 나온 거. 그래서 A가 답이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것이 뭔데?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 앞에서 나왔었던 게 뭐였어? 그렇죠. 습관이지. 그래서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is 그렇죠. 이렇게 this로 나왔었던 요 특정 아이가 그쵸 될 대상은 그쵸 누가 봐도 습관 얘기가 나와야 되죠. 오케이. 잘 갖고. 자 다음 거 just transfer your wristwatch
자, 여기서 이제 명령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자의 어떤 주장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알아도 뭐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문 내에서 갑자기 명령문 나오면 그냥 필자의 주장이에요. 요건 이제 보통 주장 유형의 문제 할 때는 무조건 백업으로 나오고 이거 누가 봐도 명령문이죠. 명령문 나오면 필자가 우리한테 하라고 중요한 거잖아. 왜 강조하고 명령하겠어?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주제문이라고 봐도 되죠. Just transfer your wristwatch to the other hand. 여기서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 뭐 어렵진 않지. 그냥 직역을 하면 자, 만약에 당신이 이 내용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이 있을 때 반드시 뒤에 거 하래. 그게 뭐냐면 transfer. 이송하래. 그렇죠. 이송하랬죠. 뭘 이송하래? 손목시계잖아. 손목시계를 뭐 어떻게 하래? 그러니까 뭔 얘기야? 손목시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목적어인 건 당연히 알고. To the other hand. 자, 여기는 뭐 정명구죠. 이 to가 전치사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The other hand는 반대손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야? 이 지문의 논리대로 이해하면 뭔 얘기야? 지문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이 지문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원래 맨날 차던 그 시계, 그러니까 차던 시계가 아니죠. 원래 네가 맨날 차던 왼쪽이든 오른쪽 손목이든 왼쪽이나 오른쪽에 계속 차는 거에 익숙하잖아. 그게 가리키는 습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습관의 변화를 주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도해라, 괜찮다 이 얘기죠. 그래서 습관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나왔죠? 자신의 주장. 그 다음에 뭐 반박하는 내용이 없어. 계속해서 똑같이 일관된 흐름으로 자기 주장 뒷받침해주니까 그 흐름으로 따라가죠. 자, 다음 이어진 문장 보니까 even though가 나왔죠? even though는 양보절이지. 그래서 해석할 때 임에도 불구하고죠. 그래서 양보절이 나오면 무조건 포인트는 얘가 나온 다음에 그 주절, 그 콤마 뒤에 주절의 내용이랑 얘가 있는 쪽의 내용이랑 완벽하게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even though it should not make the slightest difference. 그래서 여기 누가 봐도 최상급 형태로 목적어를 만들었죠. 더 플러스 최상급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일단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뭐니? 여기서 일단 알아야 돼. 이 이시 가주어 이시인지 비인칭인지 아니면 얘가 앞에서 지칭할 만한 대상이 있는지 있을까 없을까? 그거 생각해봐야 돼. 얘 지칭할 대상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차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되죠. 상형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손목시계가 아니라 손목시계를 원래 차던 손목이 아닌 반대편 손목에 차는 거. 그러니까 습관에 변화를 주는 거.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에 변화를 주는 거. 그냥 변화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칭한 대상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그 습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차이를 만들지 않는데, 근데 그냥 차이가 아니라 최상급의 형태로 아주 가장 작은, 최상급이죠? 가장 작고 가장 미묘한 차이를 만들지 않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뉘앙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 내신에 가까운 형태죠. 자, 여기서 이제 밑줄 친 요 on which hand it is worn. 자, 요 아이가 그쵸, 요 아이를 좀 어떻게 해주래? 자, 얘는 누가 봐도 지금 여기가 수동태죠. 얘를 뭐하래? 얘를 능동태로 고치래.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럼 고치면 돼. 자, 여기서 어떻게 고쳤어요? 자, 여기 누가 봐도 수동이잖아. B 플러스 PP니까. 근데 고치래잖아. 그래서 고쳐줘야 되겠죠? 자, 일단 고치기 전에 자, 일단 구조만 보면 자, 여긴 누가 봐도 A, DM이죠. on이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which가 의문사죠? which 플러스 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 아니야. 의문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떤 손목, 무슨 손목. 그 다음에 여기서 it은 당연히 wristwatch를 가리키겠죠. 왜 어떻게 고쳤니? 지금 어떻게 고쳤어? 그렇죠. 간단하죠? 누가 착용해? 당연히 주어는 you일 거 아니야. 그렇죠. 네가 착용하잖아. 그래서
수동태는 능동태로 전환시킬 때 그냥 목적어의 맥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수동태 주어 자리에 가 있는 대상은 능동태에서는 늘 목적어 자리니까 거기에 걸맞게 여기 사라진 주어만 문맥상 봤을 때 네가 직접 착용하는 거니까 on which hand you wear it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여기서 또 나오죠. 여기 콤마 있지? 그래서 앞이랑 반대되는 내용 나오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와? You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죠. 자 you will soon find 자 당신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곧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 알게 될 거래. 뭐를 여기서 대시하는 역할이 누가 봐도 여기 누가 봐도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명사 자리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대절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죠. 생략 안 했지. 당신은 that 이하의 내용을 곧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 that 이하의 내용이 뭔데? 자, 그 that 이하의 내용은 여기 대절에 주어져.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슬래시 해주면 되고 당신이 뭐하래? 여기 주격보호죠. 자, you're very aware of. 자, 이것도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be aware of는 그냥 노랑 같은 뜻이야. be aware of something. 들어본 적 있고 본 적 있죠? 이건 항상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노랑 같은 뜻이야. 무언가를 인지하다, 알다, 인식하다 같은 얘기예요. 체인지 나오지? 아까 습관의 변화를 주라고 조금 전에 앞선 문장에서 필자가 우리에게 강조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결국 처음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해서 대수롭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될 거다. 뭐에 대해서? 당신의 그 습관이 당신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습관이 있을 때 습관을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많이 나온 표현이니까 이거 다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전형적인 이형식 문장을 갖죠. 그래서 주격 보호 자리 이렇게 표시했는지 확인해봐. 알겠죠? 이렇게 표시됐으면 된다. 알겠죠? 여기 슬래시 됐고 여기 정면 구조 그래서 바로 쳐주면 되고. 자, and가 나오니까 병렬 구조죠. And it may even feel cumbersome or awkward. 자, 여기 좀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당연히 밑에 이 cumbersome이나 awkward 같은 단어가 안 나왔네. 찾아왔죠? 안 나온 단어잖아. 그럼 찾아와야지. 찾아왔어? 자, 그래서 뭐라고 찾아왔어? cumbersome 뭔 뜻이래요? 어떤 거? 그치. 번거로우냐?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버전. 조금 더 쉬운 버전은 뭐 있어? 야, 번거로운, 불편한. 아까 uncomfortable 나왔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쉬운 거. 편의점 얘기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편의점은 영어로 뭐예요? 무슨 스토어라고 해요? 편의점. 야, C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어떤 거? 아, 그치. 컨비니언트죠. 컨비니언트가 편의, 그쵸? 편의성이 좋으니 컨비니언트죠. 그럼 여기는 컨비니언트가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반영으로 들어가면 되죠. 컨비니언트의 반영은 뭐예요? 컨비니언트의 반영. 오케이, 단어씩 많이 배우자. 자, 컨비니언트 반영은 그냥 컨 앞에다가 인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랑 같은 단어, 사실은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컨버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그쵸? 모를 가능성이 크잖아. 대신에 inconvenient랑 완벽하게 같은 뉘앙스의 단어.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 습관이 바뀐 것이, 이게 습관이 바뀐 것을 의미하죠. It may even feel, 심지어 이런 느낌까지 들지도 모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feel이라는 동사가 이 형식의 요 감각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의 감각 동사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주격보, 형용사로 주격보 들어왔죠. 컨버성을 해서 그냥 inconvenient랑 완벽하게 같은 말. awkward는 뭔 뜻이야? 찾아봤어? 뭔 뜻이에요? 어색한. awkward는 많이 나와. 컨버성은 잘 안 나와. awkward는 진짜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둬서 나쁠 게 전혀 없어. 알겠죠? awkward는 많이 나와. awkward 그래서 어색한. 그렇죠? 요건 뭔가 좀 이상한, strange에 가까운 단어. 그러니까 뭐 요 정도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쁠 게 없죠. strange는 다 알 거니까. odd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기이한, 약간 특이한, 이상한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유의어까지 정리해 줬으니까 여기다 옆에다가 좀 적어놔. 좀 많이 나오는 유의어들 여기 알짜배기들 다 정리해 놨으니까. 자, 요거까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짓게요. 다 적었죠?
자, 이제 넘어가서 오케이. 자, returning the watch to its usual place. 자, 여기서 이제 의미 뭔지 알겠죠? returning이 나왔으니까 다시 원래 습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습관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지. 그 얘기인 건 알겠죠? 자, 일단 여기는 ing를 썼죠? 이 ing는 여기서 뭐야? 현재 분사의 동명사야. 동명사죠? 왜? 얘가 동사거든. 동사 앞에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 여기 s가 있죠? 왜? 동명사 주어는 늘 단수 취급하잖아. 그래서 전형적인 동명사 주어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 형태로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returning the watch to its usual place. 얘는 전치사. 자, 그래서 손목시계를 원래 차던 손목에다가 돌려놓는 것. 일반적인 장소라는 게 원래 차던 손목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brings back. 가지고 온대. 근데 다시 가져다 준대. 뭐를? A feeling of comfort. 자, 여기 전체가 그냥 목적어겠죠? 예고기 형태로 목적어. 그래서 어떻게 된대? 원래 하던 거를 다시 하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진대. 그래서 편안한 감정을 갖다 준대. 그래서 comfortable feeling으로 바꿔도 되겠죠?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누누이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늘상 학교 시험에서 늘상 여기 자리 가지고 장난치죠? 여기 당연히 그래서 수일치만 조심하면 되죠. 내신은. 그러니까 이건 뭐 항상 뭐 학년이 올라가든 모든 학생이 돼도 나오는 포인트는 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수일치 조심해주면 되고. 자, 다음 이어지는 문장. 다시 한번 if 나왔죠? 근데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가정법이면 여기 시제가 무조건 과거, 최소 과거부터 가능한데 여기 지금 시제가 동사 원형이니까 현재 시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가정법은 아니고 외도의 부절이면은 명사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명사 자리에 가려고 하면 지금 주어 자리라는 얘기인데 동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도 그쵸 아까 나왔었던 그 조건절 자 또는 부사절의 접속사죠. 그래서 부사절. 그래서 그냥 만약 뭐뭐 한다면 해석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주어는 is feeling so discomfort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죠. 그래서 사실상 이 comfort의 반이죠. discomfort. 그래서 방금 앞선 문장이랑 이어지죠. 어떤 감정? 불편한 감정. 그치? 불편한 감정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이 accompany. 자, accompany는 동행하다. 동사로 쓰면 동행하다. 근데 여기선 능동이니까 동행시키다. 그러니까 수반하다. 뭘 가지고 온대. 자, 뭘 가지고 오냐면 so minor an alteration. alteration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제 alter라는 동사에서 파생됐고 alter이라는 동사가 change랑 같은 뜻이야. 변형시키다. 그래서 alteration은 밑에 나와 있듯이 변형, 변화라고 나와 있죠? 그냥 change랑 같은 뜻이야. change랑 같은 뜻.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런 불편함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대. 근데 그 변화가 어떻대? 마이너하대. 마이너가 뭔 뜻이야? 적은이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은 그냥 스몰 체인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소가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작은 변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지하면 되죠. 이해되지? 그다음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일반적인 형태랑 좀 다를 거야. 여기 AN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AN은 우리 흔히 얘를 A나 AN 같은 아이는 우리 흔히 이제 관사라고 얘기하죠. 관사.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표현을 이제 본 적 있죠. It's such a lovely day. 자, It's such a lovely day 하고 보통은 이렇게 끝에 무슨 표가 있어? 느낌표 있죠? 그럼 이거 무슨 문이야? 야, 이거 무슨 문이야? 야, 느낌표로 끝나는 문제가 무슨 문이야? 감탄문이죠? 그렇지. 겁나 날씨 좋네. 감탄하고 있잖아. 그래서 감탄문이죠? 자, 감탄문에서 나오는 형태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는 소가 부사고 소 플러스 그냥 형용사 플러스 관사 없이 명사가 원래 일반적으로 나오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건 그냥 감탄문의 형태라고 보면 돼. 서치가 들어가도 되고 쏘가 들어가도 되는데 서치가 들어갈 때랑 쏘가 들어갈 때 차이점은 서치가 들어가면 서치 플러스 관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서치를 소로 바꾸면 해석은 달라지지 않아. 근데 서치를 소로 바꾸면 형용사랑 관사의 위치가 그냥 바뀌어요. 그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오면 돼. 알겠지? 딱 그거야. 그래서 지금 그만큼 간판했다 얘기해.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돼? 여기는 만약에 내가 이걸 바꾼다. 그러면 such a minor alteration.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Such a minor alteration. 자, 이 문장은 형광펜으로 밑줄. 다음 시험에 나오기 좋다는 얘기죠. 구문 분석. 그래서 이 문장은 형광펜으로 밑줄 칠하고 학교 시험 대비해서는 선생님들이 장난칠 거는 100% 뻔해. 여기 관사의 위치를 이쪽으로 바꿔서 장난칠 거야. 왜냐면 서치의 함정에 낫기나 안 낫기나 보려고. 또는 요거 변형시킬 수 있는지 볼 거고. 그래서 이건 학교 시험 대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 서술형에 나올 법한 문장.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문장. 알겠죠? 네, 나머지는 그냥 할게요. 초스피드로 해줄게요. 자, how much more? 이건 그냥 의문사죠? 의문사. 그래서 의라고 쓸게요. 얼마나 더 많이? So, how much more so? 얼마나 더 많이? 인예. With significant behavior changes.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문문 나오죠? 의문문이 아니라 물음표 나오죠? 그래서 직접 의문문. 그래서 그리고 변화라는 단어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더 중요하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It's easy to imagine. 자, 시간 없으니까 여기다 정리할게요. 주어 자리에 가 있지만 해석하지 않는 가주어. 왜냐면 얘가 투부정사고 얘가 진짜 주어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얘는 주격 보호 자리. 형용사 썼죠? 그래서 to imagine why some people. 얘는 imagin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상상하는 것. 뭘 상상해? 왜 몇몇 사람들이 생각한대, 고려한대. 뭐를? 이 목적어, change,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여기는 변화라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자리죠. 그래서 형용사 목적격 보. 자, 변화를 어떻게 생각한대? 사실상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 나빠? 나쁘대. 그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상한 것은 일도 아니다. 겁나 뻔이다 싶다. 그쵸? 그런 얘기했죠. 왜냐면 인간의 습성이 요러니까. 그쵸? 그래서 요런 얘기까지 했고, 네, 마지막 문장도 나름 중요한 문장이니까 어쨌든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구문 분석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복습 다시 해보시고. 그래서 그럼 파악 안 된 거 없죠? 일단 거기까지는 다 할 거 했고 1번만 더 불러줄게. 아까 안 한 거 같으니까 1번은 거기 아까 영대명사전 뜻풀이에 해당되는 아 있죠? 그 small and not very important. 요게 뭘까? 요게 마이너야. 요게 마이너야. 알겠죠? not very important라고 말했죠? 요게 마이너. 시리어스 바니어가 마이너예요. 그 다음에 또 안 불러준 게 두 개 더 불러줄게. 1번에 uncomfortable 들어가면 되고 이게 요약이죠? uncomfortable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 2번은 changes. 그러니까 17페이지 기준으로. 뭔지 알지? 이해 안 된 거 있어? 이해 안 된 거 없죠? 자, 그러면 오늘 18페이지도 내줬는데 그거 킵해놓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과제 안내해주고 끝낼게. 자, 과제는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두 개 지문. 그리고 18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아주 짤막하게 답 근거만 알려주고 주제문 정도만 같이 체크하고 답만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동일한 방식으로. 알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다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수고 많았고, 자, 그러면 다음 선생님 오실 때까지 잠깐만 쉬어요. 그 얘들아, 목요일날 몇 시? 그래서 앞으로 목요일날 계속 앞으로 4시만 오면 알겠죠? 그 일정 보시고. 오케이, 수고 많았어. 짤막하게 하겠지, 그런 거.